안녕하십니까. 포부 이서군입니다. 오늘은 말을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2편 정도 말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방송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비배부에 심상성 좌창이 있습니다 라는 말 보이시죠? 이 말 무슨 말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수 있을까요? 예. 아마도 뭐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과거 언젠가 MBC 한글날 특집에 TV 방송에서 방송이 된 내용인데요. 비배부란 것들을 콧등이라고 하고요. 심상성 좌창이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즉 뭐 한국말로 쉽게 풀이하자면은 콧등 여드름이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흔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처방전 써주는데 그 내용을 받아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이처럼 왜 이렇게 말들을 어렵게 할까와 관련된 부분들을 과거 이제 MBC에서 방송으로도 다뤘고, 우리나라가 특히 의학과 관련해서 자국어 사용 비율이 0%라고 하네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서 의학 용어를 쓰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들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경향들이 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말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돼서 첫 번째 말하는 방법과 관련된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치식의 저주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언가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한다. 섣불리 아는 것들이 오히려 더 독이 된 뭐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수업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교수님, 아니면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재밌게 잘 참여를 했던 교수님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교수님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말을 어렵게 하고 굉장히 했던 교수님은 본인이 가진 지식들을 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한 측면으로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본인이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쉽게, 그리고 강의를 잘 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도 않고 말들도 어렵게 하지 않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잘 수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연설을 잘 하시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뽑은 책이 있는데요. 스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들, 명연설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쉽다. 말들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쉽게 말을 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관심을 끈다. 사람들이 뭔가 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 관심을 가질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구체적이다. 굉장히 상세하게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네 번째는 말하는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뢰가 믿을만 하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성을 뭔가 좀 느끼게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스토리가 있다. 뭔가 좀 이야기를 가지고 전개를 해나가면 사람들이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말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잘나 보이는 게 아니라 대화의 기본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상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내가 보고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이 내가 주장하는 바를 알지를 못한다면 내가 원했던 설득의 결과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들을 할 때 좀 쉽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오늘은 말을 좀 쉽게 하는 것과 관련된 팁들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광고 보시면은 잘 하시는 광고 머릿속에서 생각나시는 광고 문구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조금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 금성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TV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야기하지 않고도 내가 이 TV를 선택을 하면은 10년간 별 걱정 없이 TV를 잘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한 짧은 문구 안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최근에 광고 카피 이 문구를 보면은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라는 모 침대 회사의
광고 문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침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패러다임,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꿔버린 굉장히 짧으면서도 효과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광고 문구들에서 굉장히 짧고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첫 번째 말을 쉽게 하는 방법 팁들을 보면 짧고 단순하게 해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짧은 문장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긴 문장들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고 중언부언 하다 보면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길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지루하게 해서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들 할 때 짧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굉장히 표현들 할 때 단정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말들을 이렇게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끌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한 의미들만 담고 짧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이 좋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첫 번째 예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말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좀 들어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비전은 팀 중심적 혁신과 전략적인 주도권 확립을 통해서 말이 너무 오래서 끝까지 읽지를 못하겠네요. 자, 근데 이 똑같은 메시지인데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켜서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는 게 나의 목표다 라는 이야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항공개발 사업하면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 했던 연설 문구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문장 아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 어떻습니까? 짧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강력하게 그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팁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들을 할 때 순서를 가지고 내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고 하면 좋겠다.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졸업식 연설을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저는 첫 번째 세 가지로 제 연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화두를 꺼내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점의 연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찍어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어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강조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디구나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핵심이 잘 전달하기 위해서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특히 여기서 방금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만 포인트, 논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잘 아시는 메달 같은 경우 금, 은, 동 메달, 또 상중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는 것들을 보면 3, 마법의 숫자 3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라틴어에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완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3, 2개 정도 같으면은 너무 이렇게 작은 좀 허전한 뭔가 좀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고 4개 정도 되면 사람이 기억하기도 힘들고 좀 복잡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내가 뭔가를 주장을 할 때도 한 3가지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3가지 정도의 요구를 가지고 상대방들한테 전달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때 말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앞에 내가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방법. 말들을 할 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경험했던 것들을 비유나 은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좀 비유를 해주면 좋다라는 건데요. 과거에 중국의 조우엔라이라고 중국의 초대 총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국인들한테서는 가장 오히려 마오쩌둥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존경받는 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 사람이 중국의 굉장히 유명했던 4대 희극 중에 하나인 양산백과 추경대란 희극을 영화로 만들어서 어느 서양 쪽에 가서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극장에다가 아마 개관을 상영을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화를 보러 왔다가
영화를 보고 뭐 실제 영화는 안 보고 그냥 대부분 다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영화의 제목이 문제였던 거죠. 양산백과 추경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전혀 흥미를 못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제목을 바꿔라. 그래서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렇게 제목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이건 정말 사랑의 이야기고 뭔가 좀 진한 감동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서양인들한테 양산백과 추경대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서양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관심, 호감도 가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 이야기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본인의 경험치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다가 야, 내가 그거 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경험을 해봤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나로서는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들을 할 때도 본인의 경험치들을 가지고 그러면 본인 말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말을 쉽게 하고 듣는 사람들도 훨씬 더 상대방의 경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비유나 경험과 관련한 부분들은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좋은 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출시한 모 회사의 휴대폰에서 백배줌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백배줌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했던 광고 중에 하나가 휴대폰으로 달 분하고 사진을 찍어서 분하고까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백배줌이라는 표현들보다는 달 분하고까지 찍을 수 있는 휴대폰 카메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비유나 경험담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들을 할 때 좀 쉽게 하는 작은 팁들 몇 가지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말들을 할 때 나 혼자만 아는 용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가 아는 용어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게 좋겠다. 전문적인 용어들을 안 쓰는 것들이 좋겠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들 중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잘 파는 사람들은 보면은 고객들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전문 용어 몇 마력이니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요. 쉽게 고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맞추어서 말들을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 수 있는 상대방이 중심에서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것들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작은 팁은 내가 말로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유튜버가 과거보다 훨씬 블로그보다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이 좀 사람들을 눈에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일 것 같고요. 강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자서 막 하는 연설보다는 뭔가 이렇게 화면에서 뒤에 좀 뭔가 보여지고 시각적인 것들이 보조도구들이 활용이 되면 훨씬 더 전달을 명쾌하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람들의 뇌리에 박힐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작은 팁,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노력들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혹시나 본인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만 가지고 있는 좀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좀 고치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할 때 보면은 꼭 말 앞에다 등등 이런 표현들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말들을 굉장히 이렇게 중간중간에 습관을 가지고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표현들을 안 하도록 노력을 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요건 저도 조금 고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말을 너무 빨리 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천천히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말의 속도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1분에 한 20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말들을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머릿속에서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시간들이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속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좋다. 그리고 말의 통과 관련해서도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너무 낮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적절한 그래서 상대방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부분들 말을 쉽게 하는 부분들
몇 가지 팁들이지만 이외에도 많은 팁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잘 실천을 하셔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회사 내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누구누구 하면은 굉장히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를 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투리 하나 한번 공부하고 할까요? 경상도 사투리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죠. 가가. 저도 경상도 사람이어서 말 표현이 좀 익숙하게, 좀 자연스럽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뭐 경상도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다른 지역 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시성을 가진 사람이냐, 가가, 가시냐, 뭐 이런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발표 장소나 뭐 이런 장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들은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제 말을 들었던 여러분들과 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용어가 아니라 말을 쉽게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말들을 쉽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내가 나의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상대방한테, 너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 쉽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들을 하시는 그런 습관들, 연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